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욕 JFK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름다운 퓨전 한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려다 겪은 충격적인 차별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에 대한 이야기죠. 이른 아침 JFK 공항 터미널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윤아린이라는 이름의 26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복의 곡선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퓨전 한복이었거든요. 저고리는 은은한 자주색 실크에 금실로 수놓은 섬세한 꽃무늬가 돋보였고 치마는 연분홍색 그라데이션이 마치 석양을 담은 듯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뉴욕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었고 특히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남달랐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퓨전 한복을 선택했던 거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이 옷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설렜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대한항공 KE 923편 서울 인천행 항공편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탑승권을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1A 좌석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항공료였죠. 하린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며 알뜰하게 살았어요. 그런 그녀에게 퍼스트 클래스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딸이 고생 많이 했으니 편하게 오너라고 하시며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 하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아름다운 한복에 대한 감탄의 시선들이었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정말 아름다운 옷이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리는 수줍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공항 곳곳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도 여성의 사리, 아프리카 남성의 전통 가운, 스코틀랜드 남성의 킬트까지. 이곳은 뉴욕이었고 세계 각국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퓨전 한복이 이 다양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이 겪게 될 충격적인 일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줄도 몰랐죠. 하리는 탑승 게이트 앞에 서서 줄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부푼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탑승 순서가 되어 하린이 탑승권을 내밀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룩 헨리라는 이름표를 단 금발의 승무원이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브룩이 손을 내밀며 하린을 제지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그런 옷을 입고 탑승할 수는 없어요. 하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브룩은 콧방귀를 뀌며 답했어요. 그 옷 말이에요. 마치 무대 의상 같잖아요. 퍼스트 클래스는 품격 있는 복장을 해야 한다고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하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전통 의상이 무대 의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입니다. 무대 의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에요. 하린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브룩은 더욱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화 유산이라고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한 옷을 입고 다녀요? 게다가 그 색깔 좀 보세요.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퍼스트 클래스에는 정장이나 우아한 드레스를 입어야 해요.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리는 이 모든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어요. 항공사 규정에 전통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나요? 하린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부룩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런 규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잖아요. 다른 승객들 생각도 해보세요. 그런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룩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항공사 규정에 어긋나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이 옷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나타내는 의상이에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은 당신의 추측일 뿐이고요. 부룩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꼈거든요. 지금 저한테 말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항공사의 승무원이에요. 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탑승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이 순간 하리는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 나아가 아시아 문화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참고 있었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길어지자 칼 브레디라는 이름표를 단 공항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가 부룩에게 물었습니다. 이 승객이 부적절한 복장으로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려고 해요. 제가 정중히 설명했는데 계속 우기고 있어요. 부룩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말했습니다. 칼은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옷 말이군요. 확실히 좀 특이하네요. 퍼스트 클래스에는 좀 더 정중한 복장이 어울릴 텐데요. 칼의 말에 하린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정중한 복장이라고요? 이것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무엇이 정중하지 않다는 건가요? 칼은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아가씨,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항공사고 미국의 기준에 맞춰야 해요. 그런 이국적인 옷은 코스튬 파티나 축제에서 입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하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죄송하지만 미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입은 이 옷을 코스튬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문화적 모독입니다. 칼은 콧방귀를 뀌며 답했어요. 문화적 모독이라고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다른 승객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옷이 너무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띈다고 해서 차별의 이유가 되나요? 하린이 반박했습니다. 인도 여성의 사리, 아프리카 남성의 전통 가운, 스코틀랜드 남성의 킬트도 모두 눈에 띄는 옷들이에요. 그것들도 모두 부적절한 건가요? 부룩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옷들은 일상복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입은 건 너무 화려하고 격식적이어서. 격식적이라고요? 하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격식적인 옷을 입으면 안 되나요? 오히려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하린을 지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칼은 점점 더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아가씨, 계속 우기실 거면 탑승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승객들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항공사의 정책을 따라야 해요. 항공사의 정책이라고요? 하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정책을 문서로 보여주세요. 전통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말이에요. 칼과 부룩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문서로 된 규정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칼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니까 무엇이 적절한지 알 수 있어요. 하리는 이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장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종차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이런 차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고 인자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도 될까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칼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저희 항공사의 내부 문제인데요. 저는 다니엘 모건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니엘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항공편의 승객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각한 문화적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르기 코웃음을 쳤어요. 문화적 차별이라고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적절한 복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절한 복장이라고요? 다니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입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입니다. 그것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퓨전 한복이에요. 이보다 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옷이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은 할인 쪽으로 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미학이 담긴 예술 작품이에요. 특히 이 젊은 여성이 입고 있는 퓨전 한복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리는 다니엘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하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교수님이라고 해서 저희 정책에 간섭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항공사의 내부 규정에 관한 문제예요. 내부 규정이라고요? 다니엘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그 규정을 보여주세요. 전통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릴리 크로포드라는 7살짜리 백인 소녀였어요. 그녀는 할인의 한복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릴리가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주님 같아요. 엄마, 저도 저런 예쁜 옷 입고 싶어요. 릴리의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네요. 한국의 전통 의상이죠? 네, 맞습니다. 할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복이라고 해요. 한복이라고 하는군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릴리가 맞아요. 정말 공주님 같아요. 릴리의 엄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 브룩과 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할인의 한복을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주장했던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다니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다른 승객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다워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자신의 문화를 모독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니엘과 다른 승객들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당당해졌어요. 그럼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항공사 규정에 전통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나요? 있다면 보여주세요. 칼과 부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었거든요. 두 번째, 제가 입은 이 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규정을 위반하나요?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인화성 물질도 없고 다른 승객에게 해를 끼칠 요소도 없는데요. 부르기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건 안전 문제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예요. 품격의 문제라고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품격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누가 정한 기준인가요? 서구 중심적 사고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것이 품격 있는 행동인가요? 부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이라고요? 할인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한 문화의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차별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다니엘이 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각 문화는 그 나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할인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아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승객들이 제 옷을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차별적 행동 때문에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변에 모여든 승객들은 대부분 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말에 동조했어요. 네 번째, 항공사는 고객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대우가 그 약속에 부합하나요? 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인가요? 할인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백인이었다면, 제가 서구식 드레스를 입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솔직히 답해보세요. 이 질문에 칼과 부룩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인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은 지금 한국 문화 전체를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입은 이 옷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그것을 무대 의상, 코스튬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인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심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인데 왜 이래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다니엘이 할인의 편에서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명백한 문화적 차별이에요. 대학에서 이런 사례들을 가르치는데 전형적인 문화적 편견과 차별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할인은 이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녀에게는 더 큰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할인은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정말 유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부르기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할인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한 차별적 발언들을 모두 녹음했어요. 무대 의상 같다, 코스튬 파티나 축제에서 입는 옷, 고리타분한 옷, 이국적인 옷. 이 모든 발언들이 증거로 남아 있어요. 칼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건 불법 녹음이에요. 불법 녹음이라고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저는 당사자예요. 게다가 녹음 사실을 지금 알려드렸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다니엘이 할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해요. 특히 차별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이때 주변 승객들도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녹화했어요.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한 차별이에요. 저도 SNS에 올릴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승객이 말했습니다. 릴리의 엄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이 젊은 여성은 정말 정중하게 대화했어요. 오히려 직원들이 더 무례했어요.
칼과 부룩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한 승객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리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항공사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부르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저희 항공사는 모든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을 존중하며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라고 써 있어요. 할인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네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칼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차별할 의도가 없었어요. 의도가 없었다고요? 할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무의식 중에 나온 차별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학자적 관점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미시적 공격성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정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동들이죠. 할인은 이제 결정적인 한 수를 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정말 궁금해요. 아버지요? 부르기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전화 한 통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할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차분하게 스마트폰에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안부 인사나 드릴까요? 그녀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는 왜요? 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딸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요. 할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부룩과 칼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하소연하려는 것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전화가 연결되자 할인은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금 공항에서 좀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인의 차분한 목소리 톤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할인은 계속해서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퓨전 한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려는데 승무원과 관리자가 제 옷을 무대 의상이라고 하면서 탑승을 거부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완전히 모독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뭔가 격한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라고 말한 후 칼에게 전화기를 내밀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관리자분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할인이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통화하고 싶다고요? 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받아보세요. 할인이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칼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완벽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준석입니다. 혹시 제 딸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오준석이라고요? 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왠지 익숙했거든요. 네, 오준석입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나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순간 칼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준석. 바로 이 항공사 모회사의 회장이었어요. 오 회장님이세요? 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왜 퍼스트 클래스 탑승을 거부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로요. 칼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룩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들이 괴롭히고 있던 승객이 바로 항공사 최고 경영자의 딸이었던 거예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오해라고요? 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딸의 한복을 무대 의상이라고 했다면서요. 코스튬이라고 했다고요? 이것이 오해인가요? 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판단했다고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한국 문화에 대해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전화를 듣고 있던 주변 승객들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차별하고 있던 젊은 여성이 항공사 회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곧 웅성거림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다니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거군요. 하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준비하고 있던 카드였거든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오 회장은 전화를 통해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제 딸을 퍼스트 클래스로 안내하세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칼과 부룩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으로 문화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항공사는 모든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칼은 할인에게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룩도 울상을 지으며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복이 정말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리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문화적 다양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그때 릴리가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공주님이었구나. 릴리가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옷이 정말 예뻐요. 나중에 저도 한복 입어봐도 돼요. 하리는 릴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한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문화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거니까요. 릴리의 엄마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 릴리에게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겠어요. 다니엘이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대처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해결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사례를 제 수업에서도 소개하고 싶네요. 하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화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마침내 하린은 퍼스트 클래스로 안내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최상의 서비스로 그녀를 모셨고 다른 승객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응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저희는 모든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의 일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녀의 퓨전 한복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하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고 다른 문화들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JFK 공항에서 시작된 할인의 하루는 문화적 차별에 맞선 당당한 승리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처럼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느끼셨나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시원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신나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실화감동극장이었습니다.